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는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이나 폭락이 나오면 깨갱이거든요. 여윳돈이 없는 분들은 손가락이나 빨등과 저처럼 그냥 낮잠이나 쳐자세요. 그게 보약입니다.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영끌이니 비투니 꼴값 떨지 말고 말입니다. 빠르면 2, 3년 후에 똥값에 주워 담을 기회가 오니까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주식 공부하면서 여윳돈이나 모으고요. 그게 장땡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탐욕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는 팔고 사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큰 시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팔고 사고를 하면 다시 그 종목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급등해버리니까요. 순식간에 닭 쫓던 게 신세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끊어먹기보다는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죠. 따라서 강세장에서는 조정이나 폭락이 나오면 매도가 아닌 추매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윳돈이 없다면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여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척 까탈스럽고 예민하며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강세장이라고 해도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용처가 있는 목돈, 카드론, 대출금, 학자금, 전세자금, 결혼자금, 신용, 미수, 스탁론 같은 걸로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식 투자는 여러분을 새가슴으로 만듭니다. 중압감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세장일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하락에도 참지 못하고 말초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동매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가 순식간에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대부분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작전주나 급등주에 손을 대게 되죠. 그게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10중 8구입니다. 이때부터는 주식 투자가 아닌 완전한 도박이 되는 겁니다. 추격 매수를 밥 먹듯이 하다가 고점에서 두들겨 맞는 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식 매매가 꼬일 대로 꼬였기 때문에 계속 꼬이는 거죠. 이럴 땐 그냥 쉬면서 그동안의 매매 패턴을 분석하고 잘못을 찾아내 고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더욱 매매에 집착하게 됩니다. 원금 회복에 대한 조급함과 미련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되면 한 달도 못 가서 계좌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주식이 무섭다고 느껴질 겁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만 남게 되죠. 그때 가서 질질 짜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여윳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세요.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주식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꼭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리지 않습니다. 실컷 맛보세요. 근데 나중에 털리고 질질 짜지는 마세요. 꼴사납거든요. 작년부터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납치와 감금 사건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가끔씩 접하곤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요? 하지만 무슨 깡인지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가 차는 건 캄보디아에 돈을 벌러 갔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동남아 평균 월급이 50만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캄보디아는 그보다 훨씬 적은 28만원 정도고요. 근데 그런 곳을 돈 벌러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숙박비와 식비 그리고 교통비 빼면 한 달에 15만원이나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국내에서 주말 알바나 뛰는 게 훨씬 개꿀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생을 사서 한다지만 도통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한 달에 15만원 벌러 왜 캄보디아를 가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하는 동남아인들이 한 달에 200만원을 버는데 말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놈의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엿바꿔 처먹은 법조인들이 판을 치고 21세기의 온갖 무속과 사이비 종교가 나라를 좀먹고 있으며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조선의 양반처럼 간판 하나 가졌다고 능력도 안 되면서 평생을 우려먹으려고나 하니 말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캄보디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월급으로 4,500만 원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어리숙하고 착한 것도 다르죠. 사기꾼들의 숙주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에도 잘 빠지죠. 귀가 얇거든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사기 대처 방법을 필수 교과 과목으로 지정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실생활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미분과 척분은 잘 가르치면서 왜 정작 필요한 건 안 가르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학교 졸업하고 미분과 척분을 실생활에서 한 번이라도 써먹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100이면 100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미분과 적분을 써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기 대처 방법은요? 써먹을 일이 엄청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런 중요한 지식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냔 말입니다. 최상의 포식자들의 개돼지들을 이용해서 사기 쳐먹기 위해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의 전세 사기가 일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월급으로 한 달에 4,500만 원을 줍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곳을 왜 스스로 기어들어가나요? 벌써 몇 년째 언론에서 위험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남자는 장기 밀매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 여자는 성매매나 음란 라이브 방송에 이용당하겠죠. 그 시궁창을 제 발로 찾아 들어갔다는 게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일단 돈이 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빚이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인간은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애시당초 능력이 안 되면 괜히 까불지 말고 그냥 낮잠이나 쳐자는 게 상책입니다. 발악을 하는 건 하수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발악을 하죠. 하지만 발악할수록 늪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뿐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까지 쳐간 것일 테고 말입니다. 밑바닥에서는 발버둥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차라리 낮잠이나 쳐자는 게 보약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